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입니다. 원불교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2020 문화예술 인재 육성 프로그램 공모 시상식 소식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교강선포 100주년인데요. 광주 전남교구에서 교강선포 100주년을 기념해 전개한 4438 감사평화운동을 만나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되어 소태산 영화제가 개최되었는데요. 생명과 소통을 주제로 올해 4번째 열린 소태산 영화제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주도 신규 교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김도형, 지연실 교무에게 출가서원 계기와 함께 교무로서의 목표와 다짐을 들어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입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와 문화사업회가 공모한 2020 문화예술 인재육성 프로그램 시상식이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됐습니다. 지난 17일 소태산 기념관 소태산 갤러리에서 2020년 문화예술 인재육성 프로그램 공모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문화사회부와 문화사업회는 원불교 문화예술을 선도할 전문인 발굴에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20 원불교 문화예술 인재육성 프로그램 공모 범위를 처음으로 작곡과 작사, 보컬, 원불교 단편영화 3분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재 선발로 원불교 문화예술 콘텐츠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번 공모전에 원불교 단편영화 부문에 문승욱 감독과 작곡 부문 박형준 작곡가가 당선됐습니다. 단편영화 부문 문승욱 감독은 폴란드 우츠 국립영화학교를 졸업했으며 제55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디지털 영화대상, 제2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심사위원 특별상, 제2회 서울 단편영화제 예술공헌상 등을 수상했는데요. 이번 공모전에서 문승욱 감독은 기획 영상을 통해 원불교에 관련된 작품을 미리 소개하고 총 5부작으로 제작되는 다큐 영상에 대산종사님을 통해 바라본 세계 종교연합과 원불교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작가 부문에 선정된 박형준 작곡가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작곡과 무대 연출에서 각광받고 있는 젊은 작곡가로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주관 아시아 작곡가 작품 공모전과 국립국악원 개원 60주년 기념 창작국악축제 공모전에서 당선된 바가 있으며 현재는 영화음악 작곡가와 앙상블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문화사회부 최재현 교무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소수의 대중이 참여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사업회 최대석 회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공모전에서 아쉬웠던 점은 보컬 부문의 부재였다며 내년 공모전에는 반드시 훌륭한 보컬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대중은 콘텐츠를 통해 교훈을 얻기보다는 감동과 재미를 추구한다며 이번에 선정된 영상과 음악을 통해 원불교가 대중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예술 인재육성 공모는 누구나 도전 가능하며 지원서와 전문 분야 및 교당 교무 추천서, 그리고 자기소개와 대내외 관련 분야 활동 기록, 향후 계획서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우선 심사하며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들은 이후 문화사회부에서 오픈하는 원포털 감상실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0년 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전북 변산 제법성지에서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의 교리강령을 선포하셨는데요. 광주 전남교구에서 교강선포 100주년을 기념해 4438 감사평화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는 교강선포 100주년을 기념해
올 한 해 4438 감사평화운동을 전개하며 교화의 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438 감사평화운동은 안으로 은혜를 발견해 감사생활하고 밖으로는 평화와 환경운동을 전개해 감사, 평화의 낙원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교화운동으로서 사은사요 3학 8조 실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4438 감사평화운동의 실천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감사일기, 감사표현하기, 감사평화기도 순례, 그리고 교전 품기와 탄소 배출량 줄이기입니다. 감사일기, 감사표현하기는 밴드, 노트, 법회보 등을 이용해 한 줄 감사일기 쓰기와 가까운 인연에게 감사 표현하기, 그리고 감사한 인연에게 감사 팔찌 전하기와 감사 평화 차량 스티커 붙이기 등으로 실천하며 감사 평화 기도 순례는 영광 탈핵 순례, 변산 제법 성지 순례, 성주 성지 평화 기도 참여, 개인 및 교당별로 감사 평화 기도하기로 전개하고 교전 품기 운동은 교전 5분 읽기, 교전 5분 사경, 가족, 교화단, 교도, 교전 릴레이 쓰기, 정전 외우기 등의 활동으로 교도들이 교법에 더욱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며 탄소 배출량 줄이기 운동은 환경 법회 보기, 나무 심기, 개인 컵 사용, 일회용품 줄이기, 안 쓰는 스위치 뽑기, 근거리 걷기, 자전거 타기 등 환경을 살리고 사은에 보은하는 에너지 절약 활동입니다. 올 한 해 진행된 4438 감사평화운동에 대해 광주 전남교구 준산 장덕훈 교구장은 변산 제법성지, 성주성지 등 순례운동이 코로나19로 계획만큼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에 아쉬움이 남지만 감사일기, 정전 외우기, 환경법회, 나무 심기 등 다른 활동 등은 소득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향후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장성에서 영산까지 가는 어느 한 길에 나무를 심어 감사나 평화의 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생명과 소통을 주제로 제4회 소태산 영화제가 열렸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우려되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되어 개최되었습니다. 제4회 소태산 영화제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에 걸쳐 원광대학교 프라임관에서 열렸습니다. 원불교 문화사회부와 원광대학교가 주최하고 원불교 사상연구원과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소태산 영화제는 지난해 개최한 3회 소태산 영화제에 이어 생명과 소통을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첨단 영상 워크숍과 영화 시사회,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와 원불교 콘텐츠 아카이빙 전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영상 워크숍은 타 지역과 연계해 젊은 창작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영상 체험이 함께 진행됐으며 물질 선용과 정신개벽의 이상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XR AI 첨단 문명을 활용한 기획 창작 프로세스를 도입, 워크숍을 통해 선정된 우수 작품은 영화제 마지막 날에 상영됐습니다. 영화 시사회는 생명과 소통에 관련된 영화들로 구성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관람객들을 위해 찾아가는 영화제를 병행했습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은 조은 감독은 사당동 더하기 33을 통해 우리 삶을 비집고 들어와 있는 가난의 본질을 사유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게임과 예술이 결합한 배상현 감독의 채식 라이트는 관람과 더불어 현장에서 게임을 직접 실행해보는 새로운 형태의 시사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인성교육의 한 획을 긋다 세타원 배은종 대봉도, 이 세상에 와서 빛만 지고 가는 사람 로산 전성환 종사 등 생명과 소통을 위해 한 생을 살고 간 원불교인 삶을 다룬 영화와 헤로니모, 굿바이 마이 러브 NK 붉은 청춘, 언더독,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등 국내외 우수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콘텐츠 아카이빙 전시는 소태산 영화제와 소태산 갤러리를 연계해 영화제 기간 중 상영관 근처에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해 수집된 원불교 콘텐츠를 선보이며 감독 및 관객들이 원불교 콘텐츠를 편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소태산 영화제를 총괄 감독한 이도하 교무는 아카이빙이란 단순히 모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영화제는 교단 내 원불교 콘텐츠를 창작, 관리, 수집, 활용하는 기관 단체들과의 만남의 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태산 영화제는 2017년에 첫 회를 시작으로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사상과 철학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끝자락에서 열린 제4회 소태산 영화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점점 더 각박해져가는 시대에 소태산 영화제는 종교의 울타리 없이 다양한 사상과 사고를 만날 수 있는 따뜻한 영화제인데요. 내년 영화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매거진원에서 원기 105년 출가 서원식을 마치고 새롭게 배출된 신규 교무를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김도형 지연실 교무에게 출가 서원식을 마친 소감과 교무로서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도형 교무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를 마치고 이번에 출가식을 진행한 신규 새내기 김도영입니다. 출신 교당은 여의도 교당이고 간사 근무는 인천 교당에서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상 정복을 잊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출가 서원식 이후 한 2주 정도가 지났죠? 어떻게 지내고 네, 계세요? 출가식 이후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변의 감사 인연들에게 좀 인사를 드리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이 교무가 되기까지 감사한 인연들 많았을 텐데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모든 분들한테 다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히 그 중에서도 감사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추천교무님과 지도교무님, 그리고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저를 지도해 주신 지도교무님들과 그리고 대학원 지도교무님들, 그리고 같이 함께한 도반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저를 제가 원불교에 입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입교 연원이신 막내 이모 등등 많이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교무가 되기까지 힘든 과정 그리고 고민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전무 출신의 삶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음, 어, 저는 처음부터 주변 훌륭한 도반들처럼 뭐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큰 목적을 가지고 서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불교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음, 그때 교당회에 다니다가 겨울에 스키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스키장이 아니었고 고등학생 신성의 훈련이었는데 그때 만나게 된 많은 인연들을 통해서 원불교 교무에 대한 그런 꿈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당시에 제 성격은 좀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그런 성격이었어서 어렵지 않게 출가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무님이 생각하는 성직자란 무엇이고 또 음, 앞으로 어떤 교무가 되고 싶은지가 궁금한데요. 아, 이전에는 성직자라고 하면 성스럽다라고 단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성직자 하면 뭔가 현재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교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낙원세상 개척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나 저에게 편하게 다가와서 마음을 여는 그런 교무가 되고 싶습니다. 제 출가일성이 행복을 비추는 거울이 되겠습니다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 손길이나 발길 닿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어 저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법을 받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뭐 더 여쭤보자면 좋아하는 법문이나 인생 지표로 삼는 또 다른 법문들 있을까요? 아 제가 특히 좋아하는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7장인데요. 어 한 부분의 해를 받았다 하여 한 끼 은혜를 모르고 한 끼 밥에 체했다 하여 밥을 원수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라는 법문인데요. 저희는 항상 많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각자의 그런 공부한 바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은혜가 되고 어떤 것은 해로 와닿게 되는데 어 그런 부분을 정산종사님께서 쉽게 말씀을 해 주신 법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계속 어떤 부분에 은혜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잠깐 이제 안 좋은 마음이 날 때마다 이 법문을 대조하고 항상 은혜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좀 자신을 챙기는 법문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가를 꿈꾸고 있는 후배들이 있을 겁니다.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 지금 출가하고 있는 후배들도 있고 앞으로 출가를 꿈꾸고 있는 그런 후배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 와서 공부하는 동안 물론 아직 제가 현장에 나가 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바깥에서 원불교를 모르고 고등학교 3 학년 때까지 생활을 했는데 여기 안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도 바깥에서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도 열심히 하루하루 행복하게 뭔가 공부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와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네. 앞으로 주변에 행복을 많이 전하는 좋은 교무님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도형 교무의 출가 서원 동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지연실 교무를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기 105년 출가 서원한 지연실 신규 교무입니다. 이렇게 화상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추천기관은 구룡 시무실이고 추천 교무님은 시무실장님 김현타원, 김형성 교무님의 추천으로 출가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가 서원 지원서를 제출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의 수학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교무의 모습을 갖추고 신규 교무로서 현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출가 서원식을 하면서 주변에서 축하와 응원도 많이 받으셨죠? 네, 예년과 달리 코로나로 인해서 축하 객 없이 비대면으로 출가 서원식을 진행하였으나 또 전화나 문자 또는 게시판 댓글 또 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음으로나 양으로나 늘 가르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당연히 모든 분들이 또 감사하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남기고 싶은 감사한 인연이 있다면 어떤 분일까요? 네, 아직 현장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합니다. 또 특히 전무 출신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어머님께도 감사하고
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고 지도해 주신 좌산 상사님과 추천 교모님이신 현타원님과 또 동영교당 복타원 김복원 음모님께도 감사하며 또 무사히 학부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후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출제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결코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한 인연분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출가 서원식 이후에 좀 이게 달라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출가 서원식을 진행하고 지금 10여일이 지났지만 사실 아직 큰 실감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앞에 아무래도 예비를 떼고 정식 교무로가 된 만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혹여나 도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금은 조심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서 저희가 김도형 교무님과 화상 연결을 했었는데 이 원불교에 입교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자마자 교무가 되기까지 굉장히 순탄하게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연실 교무님은 네. 출가를 선택한 계기나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자원봉사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또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때 처음 원불교를 접하게 됐고 또 교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으로 성직자라는 봉사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또 근본적인 내면의 욕심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또 실패 없이 항상 정확한 길로만 안내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나중에 내가 살아온 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후회 없고 또 보람찬 삶을 살았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다행히 좌산 상사님과 인연이 되어서 직접 찾아뵙고 또 말씀도 받들고 또 추천 교무님과의 문답 등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법대로 살고 또 그 법을 한 분 한 분 이어받은 스승님들을 인생 멘토로 모신다면 이보다 더 실패 없이 더 정확한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네. 나의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큰 살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보람차고 큰 삶이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히 이 법과 스승님을 만나 확고한 길의 방향을 잡았으나 그러한 행운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스승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듯이 내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출가의 서원을 세우고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참 많은 고민 끝에 결심을 했고 또 참 따뜻한 소원을 품고 교무가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 교화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교무가 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산 종사님께서 그 자비인정교화, 무량 법문교화, 무원 실천교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법문을 참 좋아하고 또 앞으로 현장에서 또 교화 표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늘 대종사님의 대행인으로서 자비와 인정으로 만나는 인연마다 법정을 나눌 수 있는 교무가 되고요. 교법 실력을 갖춰서 대종사님의 법으로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교무, 또 일과로서 힘을 얻어서 실질적인 수행으로 그 힘을 받아 몸소 실천하며 대중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교무가 되고자 합니다. 네. 이 출가 교육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출가를 꿈꾸는 후배들이 하나하나 더 소중한 요즘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사람마다 다 각자가 주어진 역할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기필고 은혜가 충만한 세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 말씀이 정산정사법원 경위편 63장에서 말씀해 주신 성경신으로 열심히 정성과 공경심과 꾸준한 믿음으로 살아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도움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교육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도형 지연실 교무와 화상 인터뷰를 함께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든든한 신규 교무들과 함께하는 교화 현장의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매거진 원에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교무들의 다양한 소식들 매거진 원에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거진 원 종합 소식이었습니다. 원 다문화센터 김대선 교무가 2020년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분야에 유공자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고원국 교무가 교육부 학술연구 지원사업 우수성과 시상식에서 집단연구 부문 우수성과 연구 대표자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서울교구 구로교당은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쌀 200포대 은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부터 원불교 서해협회에서 주최하는 제4회 원로교무 서화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익산 일원 갤러리에서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원기 106년 중고등학생 신성회 겨울 랜선 훈련이 범 내려온다 예비교무와 함께하는 신성유기를 주제로 내년 1월 9일 열리는데요. 각 소속 교당에서 1월 6일까지 접수를 받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등 정부는 특별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데요. 강화된 방역 조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연말 연시를 집에서 머물러야겠습니다. 책임 있는 참여 방역으로 희망 있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함께하는 따뜻한 교화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매거진 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